자, 개인, 그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단 말이지. 이게 확장을 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Only to the point. 여기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In the point. 그 포인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딱 이 정도까지만. It does not restrict someone else's right. 그죠? 딱 그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개인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딱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 확장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지, 제한하지 않는 동안. 그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 또는 to inform, 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까지이다. 이 권리에 대한 스코프, 범위죠. 규모라는 뜻도 있습니다. 규모. 그 권리에 대한 범위와 규모, 사생활에 대한 것은. 자, 뭐에도 제한을 받냐면, 그죠? 뭐에도 제한을 받냐면, by the general interest입니다. 이 general interest가 일반인들, 그러니까 대중들의 이득이죠. 대중들의 이익. 우리가 이걸 공익이라고 하죠. 공익. 공공의 이익. 공익에 의해서 제한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extend only to를 한 단어로 말하면 제한하다였던 단어였던 거죠. 그렇게 해야 이 단어가 맞는 단어로 보이죠. 쉽게 말하면 딱 이 정도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는 여기까지만 제한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한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확장된다는 것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 즉 제한된다. 그래서 제한되는 경우에 1번, 제한되는 경우 2번 이게 두 개를 잡은 거죠. 공익에 의해서도 제한이 될 수 있다. 공익. 그게 이거 하는 공익이죠. In preventing crime.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익. 또는 promoting public health. 공공의 건강. 보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은. 공익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익에 의해서 제한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한되고 이렇게 제한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move away from the property based notion. 자, property는 재산이니까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성. 그러니까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 있죠. 특성. 이것은 이것이고 제너럴 공익에 의한 특성, 그 다음에 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딱 그 범위까지만의 특성. 근데 이거로부터 살짝 멀어져 보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즉 여기는 추가죠. 추가. 이게 추가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나 재산이나 이런 개념의 기반을 두는 거에서 살짝 멀어져 보자. 즉 그 권리가 어떤 권리냐면 right to the privacy would protect 이미지와 personality. 그러니까 개념, 이런 재산이나 특성 이런 범위 말고 이미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됐어요. 이미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personality, 인격, 성격. 인격과 이미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from, move away from A. A로부터 멀어져서 to B. 모든 노션으로 가자.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재산이나, 같은 말이에요. 재산이나 특성,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멀어져서 여기로 한번 생각해 보자. Modern notion of private. 개인과 가족이라는 삶의 현대적 개념.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조건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것이 이렇다라는 걸 알게 된다. Establish the limit of the right. 그럼 여기가 그러나니까 여기가 is면 여기는 개인의 뭐죠? Establish the limit. 제한을 establish. 설정하기 쉽다예요, 어렵다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말 있잖아. 예를 들면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남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만. 두 번째, 권리의 범위는 공익에 의해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만 이라고 제한을 딱딱 두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번과 2번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한을 설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뜻이에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개념, 제한이라는 범위가 설정이 돼 있단 소리예요, 안 돼 있단 소리예요? 돼 있다 소리죠. 여기는 설정이 이미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쉽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한이라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와 개념을 설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설정을 우리가 이런 특성의 개념을 벗어나서 현대사회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 제한을 설정하기가 쉽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이상하지 않냐고. 이미 설정을 해놨는데, 그러나 현대적 사회로 보면 그 개념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가 맞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핵심은 일단 그러나라는 단어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move A from B니까 move A from to B니까 이미 설정되어 있는 여기 말고 거기로부터 여기로 한번 이동해 보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 여기 말고 여기를 한번 들여다 봅시다. 지금 이렇게 써놨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이 오브 코스를 여러분들 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브 코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but이다. but of course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영어는 끊어읽기가 중요해. 알겠죠? 영어는 해석이야. 근데 물론 어휘가 가장 기본이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추가적 개념 강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것이 strength of the notion of privacy야. 개인 사생활에 대한 개념의 강점이에요. 그 강점이 뭘 말하는 거야? 제한적 설정이 쉽다, 어렵다. 이 설정이 이미 돼 있다라는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점이에요. 이게 설정이 된다는 게 물론 이거의 강점이긴 해. 뭐라는 측면에서 It can adapt to the meet changing.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기대감이 있죠. 여기서 변화되고 있는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이 단어입니다. 현대사회. 이 현대사회라는 이 변화 속에 그거를 충족시키도록 어댑트, 적응이 가능해요.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개념, 이것의 강점이에요, 이게. 사생활의 개념이라는 게
한번 잘 생각해봐. 변화에 맞춰준다. 얘들아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변화에 잘 적응한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 개념도 변한다는 소리죠. 개인이라는 그 개념의 강점이 개인 사생활에 대한 강점이기도 해요. 뭐가? 그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 측면이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 기대감. 그러니까 내 사생활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 그것이 늘 변화하고 있어. 그럼 변화에 잘 적응을 한다는 말은,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이 말은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다는 소리야, 어렵다는 소리야. 이 말 자체가. 계속 변화에 잘 적응한다. 이게 개념을 딱 정하고 범위를 정해놓기가 쉽다는 소리야, 어렵다는 소리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이, 봐봐. 물론 이것 자체가 강점이에요. 강점은 다른 말로 해볼까? 좋은 말로 하면. 내가 한번 좋은 말로 해볼게. 자, 좋은 말로 하면 너는 매우 변화에 잘 적응해. 나쁜 말로 해볼게. 너는 딱히 정해진 줏대가 없어. 이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좋은 말로 하면 변화에 잘 적응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그 제한을 딱하게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설정 자체가 어렵다. 41번, 42번은 매우 좋은 지문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in sum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요약해서 보자면 What is privacy today?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가? 다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르지 않냐? in sum. 그래서 내가 요약해 볼게. 오늘날 privacy라는 것은 그 컨셉은 include a claim. 뭐라는 거? We should be unobserved. 우리는 남들이 나를 봐서는 안 되죠. 난 남에게 관찰되어 unobserved니까 관찰이 안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that certain information과 image about us. 우리에 관련된 일정 부분.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길 가다가 사진 찍으면, 그죠? 근데 요즘은 그거 다 이거 처리해야 되죠.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사진 못 올리잖아요. 요즘 그 거리 먹방 같은 거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하는 거 보면 시비 붙어서 싸우는 경우 많더라고요. 왜 화면에 날 찍냐고 막. 그거 혹시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거리 방송 하는 거 한 번 안 보셨어요? 뭐 야방이라고 하던데, 뭐 야외 방송, 야방 하다가 식당에서 자기만 돌려놓고 찍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욕해요. 야, 그래서 막 그걸로 싸워서 싸우면 막 조회수 더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죠.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여기서 서큘레이션 유통하답니다. 왜냐면 여러분 서클 보시면 알겠어요? 서클. 그래서 이 서클이 원래 유통이라는 단어도 있고 혈액순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는 유통돼서도 안 돼요. 이게 오늘날의 사생활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프라이버시가 왜 갑자기 이거에 대한 이 클레임은 주장이죠. 그거에 대한 주장이 왜 갑자기 arise, 왜 갑자기 제기되었는가, 일어나는가? 그들은 발생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Powerful people took offense예요. 자, 힘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이 처음부터 이걸 싫어했다 이거죠. 그게 퍼져나간 거다. 권력 있는 자들이 offense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어디에? 그런 observation. 위에서 말했던 observation 또는 이미지가 서큘레이트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게다가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incorporate, 뭐하고 융합이 됐냐면 무엇을 포함시키냐면 includ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포함했냐면 the need to protect the family예요. 가족을 보호하겠다. 또는 가정. 또는 correspondence from arbitrary. 이 부분 굉장히 단어 어렵죠. arbitrary는 여러분들 임의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맘대로. 임의적 간섭이죠. 그 간섭에 대한 로부터 지키겠다. 임의적인 간섭. 이 임의적 간섭이 쉽게 말하면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거죠. 네가 간섭하는 거. 임의적으로 간섭하는 거. 여기서는 자기 멋대로란 소리예요. arbitrary. 다른 사람 멋대로 하는 그 간섭으로부터 나의 가족과 나의 집, 가정과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모든 서신망내. 리스판드를 서로 하는 거니까 co-respond. 너랑 나랑 리스판드를 함께 하고 있죠. 뭐 SNS 뭐 모든 걸 포함한 거. 이런 거를 보호하겠다 이거로부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there has been a determination.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to protect honor. 명예와 나의 평판을 지키겠다라는 확고한 결정이 있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날의 프라이버시는 옛날과는 다르다. 그러면 이제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알겠죠.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 여러분들 요 부분 있잖아. 요거는 앞으로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실상 맨 앞부분에 이미 나왔는데 from A to B 아까 설명할 때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날. 오늘날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시간적 대조라 그래요. 시대가 변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하면 시간적 대조라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 변화를 말해요. 변화. 그러면 이제 변화에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가져다 쓰면 돼. 변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도 바뀝니다. 무엇에 대한 advent, 발생. 이것도 변화예요. advent, 뭐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시작됐어요. 등장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던 소리야? 그러면 이것도 시간적 대조죠. 그 다음에 무엇이 adapt도 마찬가지예요. adapt도 사실상 적응이라는 단어인데 이 적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거든. 이것도 변화죠.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도 growth 있죠. 성장.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죠. 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근데 내가 이 변화라는 단어가 이걸로 바뀐 것을 눈치채기 어려운 단어들. 뭐가 갑자기 시작했다. 발생했다. 갑자기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변화. growth도 변화. 원래 변화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change나 아니면 alter나 이게 사실상 변화죠. 변화인데 그 단어를 당연히 선택지에서는 단어를 바꿨으니까 growth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evolve라는 진화라는 것도 사실상 변화를 뜻한다. advance라는 단어도 있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 progress, advance나 이 progress라나 이런 발전이나 이런 단어들이 결국에는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에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 중에 여기는 진화라는 단어가 선택지에 나온 거죠. 즉 뭡니까? privacy. 뭡니까?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지금 변하고 있는 걸 보여준 거죠. 오늘날로 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선택지 정답이 제목이 3번 The right to the privacy.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evolving 컨셉이죠. 바뀌는 컨셉이자 또 우리에게는 the practice. 이 practice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연습이나 또는 관행
근데 여러분들 세 번째에 우리가 이제 practical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practical.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계속 진화하는 개념이자 그거의 실제 모습, 실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실체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좋은 문제니까 뒤에까지는 이제 다 안 가도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보셔주잖아요. pose new threat. pose가 제기하다죠. 이제는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위협이 되지 않느냐. 그게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변화예요. 변화. 오늘날에 와서 시간적 대조를 이루는 거죠.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딱딱 그런 단어들에만 이렇게 밑줄을 딱딱 쳐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대조가 이루어지는 여기 유사한 제한이 다른 데도 있어요. 1번과 2번은 딱 정해져 있는 거. 딱 확고하게 설립이 돼 있어요.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이것이 다라고 정의가 확실해. 정의가 확실한데 하지만 오늘날에 오늘날에는 그거를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왜? 왜 어렵다? 시시각각 변하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된 거가 41번, 42번의 핵심이에요. 혹시 이해 가세요? 민세?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3639 하겠습니다.